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하악 34번과 44번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을 하면서 버컬본 결손에 대한 GBR을 시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43세 남자 환자가 되겠고요. 사용한 고리식재는 동종골과 이종골을 혼합 사용을 했습니다. 베리어 멤브레인으로는 커스터마이즈 티타늄 메쉬인 오스빌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술전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하악의 양측 제1소구치 34번과 44번에 광범위한 에이피칼 리전으로 인해서 발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술전 시트입니다. 우리가 파노라마상에서는 2차원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술전 CT상에서 보시면 버컬월이 에이펙스까지 다 소실되어 있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악의 소구치 부위는 이렇게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할 때 버컬월이 인텍트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열어보면 이미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악 전치부처럼 좀 식립하기 까다로운 케이스들이 꽤 많게 되는데요. 이 증례도 그러한 증례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발치를 시행을 하고요. 손상된 버컬본에 대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랩을 열었습니다. 안테리어의 버티컬 인시전을 하나만 주고요. 삼각형의 피판을 설계를 했습니다. 에이펙스에 있는 에이피칼 리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요.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링궐 쪽으로 좀 치우쳐서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그 이유는 골재생에 유리한 본엔벨롭 안쪽의 임플란트를 위치시키고자 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버컬본의 디펙트가 굉장히 큽니다. 디펙트의 근원심 폭경, 디펙트의 하이트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멤브레인을 선정을 하셔야지만 공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출된 임플란트 주변에는 캔설러스 타입의 동종골 이식제, 그 바깥쪽에는 에이오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즉 샌드위치 테크닉을 적용을 했고요. 오스빌더를 쓰기 위해서 고리식 전에 픽스처에 오스빌더를 연결할 수 있는 앵커를 먼저 커넥션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홀 오그멘테이션 타입의 오스빌더를 선정을 해서 전체적인 고리식재를 커버를 해줬고요.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진지바 바이오 타입이 굉장히 얇았습니다. 씬 바이오 타입 환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티타늄 메쉬의 노출이 많기 때문에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오스빌더 위쪽으로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힐링 어바트먼트를 이용해서 오스빌더를 앵커에 고정을 했고요. 직경 5mm의 힐링 어바트먼트 주변으로 연조직의 어댑테이션을 도모를 했습니다. 즉, 논 서브머지드 방식의 GBR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에서 연조직의 완벽한 클로저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오스빌더를 사용하면 힐링 캡을 이용해서 오스빌더를 고정하고 그 주변으로 연조직의 어댑테이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GBR이 좀 수월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왼쪽입니다. 동일하게 안테리어의 버티컬 인시전 하나를 주고 플랩을 연 다음에 발치를 이미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전반적인 디펙트를 메저링을 해봤습니다.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왼쪽에도 에이펙스까지 버컬본이 다 소실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 커팅을 이용해서 링궐 쪽으로 좀 더 드릴링을 시행을 했고 임플란트 식립을 했습니다. 또한 앵커 연결했고요.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레이어링 테크닉, 동종골을 이용해서 픽스처 주변을 커버를 해주고 이종골, 에이오스를 이용해서 그 바깥쪽에 컨투어링 오그멘테이션을 시행을 한 다음에 원홀 오그멘테이션 타입의 오스빌더를 연결을 했습니다. 또한 힐링 캡을 이용해서 오스빌더를 고정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힐링 캡 주변으로 어프록시메이션 수처를 시행을 했습니다. 수루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수루 CT가 되겠습니다. 본 증례에서 다른 멤브레인 대신 오스빌더를 사용한 이유는 첫 번째는 아이디어란 버컬본의 두께를 확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미 기존에 치아가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버컬월의 두께가 2mm가 되지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이미 손상이 많이 돼 있었고요. 우리가 임플란트 주변에는 수직적인 본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 2mm의 버컬본의 두께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이죠. 자연 치아에서는 치주인대가 있기 때문에 블러드 서플라이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2mm가 되지 않는 약 1mm 정도가 되는 버컬월도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임플란트에서는 그렇게 만들게 되면 장기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란 버컬본의 두께, 즉 기존에 이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버컬본의 컨투어보다 그 바깥쪽으로 새로운 버컬본의 컨투어를 만들어내려면 멤브레인의 공간 유지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공간 유지 능력이 가장 우수한 티타늄 메쉬, 그 중에서도 픽스처 연결될 수 있는 오스빌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트랜스뮤코잘 방식의 논서브머지드 방식의 GBR을 하게 되면 연조직의 힐링 굉장히 좋습니다. 노출도 최소화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하방에 저렇게 오스빌더가 비쳐 보이긴 하지만 노출되진 않고 연조직 힐링 굉장히 사운드하게 잘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수루 4개월째
힐링캡 제거하고요. 버티컬 인시전 없이 크레스탈 인시전과 서큘러 인시전만을 준 다음에 오스빌더 손쉽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생성된 볼 재생이 굉장히 양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힐링 어바트먼트 연결하고 수처를 했고요. 왼쪽도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버티컬 인시전 줄 필요 없이 크레스탈 인시전과 서큘러 인시전 주고 플랩 열어서 오스빌더 제거했고요. 오스빌더 자체가 힐링캡으로만 고정이 됐기 때문에 버티컬 인시전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생성된 볼 재생 굉장히 양호했고요. 힐링 어바트먼트 체결해서 2차 수술 마무리했습니다. 보시면 2차 수술 이후에 찍은 CT가 되겠는데요. 새로 생성된 버컬본의 두께가 2mm 이상으로 아이디얼하게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스빌더는 우리가 밴딩하거나 어떤 트리밍 할 필요 없이 적절한 타입과 사이즈만 선정한다면 픽스처에 연결됐을 때 픽스처 주변으로 이상적인 형태의 버컬본을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됐기 때문에 굉장히 손쉬운 방식으로 버컬본을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로 20주째 최종 보철물 딜리버리한 이후에 찍은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임상 사진이 되겠습니다. 버컬본의 컨투어 그리고 진지바의 어떤 재생 굉장히 양호하게 잘 일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입니다. 34번과 44번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하면서 손상되어 있었던 버컬본에 대한 GBR을 시행을 했습니다. 기존의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버컬본보다 더 바깥쪽으로 아이디얼한 컨투어, 임플란트 주변에 이상적인 버컬본의 컨투어를 만들고자 공간 유지 능력이 우수한 오스빌더를 사용을 했고요. 디펙트가 광범위했기 때문에 두 종류의 고리식재, 동종골과 이종골을 사용하는 샌드위치 오그멘테이션 테크닉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오스빌더의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그 바깥쪽으로 흡수성인 콜라겐 멤브레인까지 적용해서 그 노출을 최소화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증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